그래서 저 강동구를 강동구를 볼 건데요. 강동구에는 저 암사 지역생활권, 그다음에 암사 천호 성내, 그다음에 명일 고덕, 강일 상일, 그다음에 길촌 둔촌 이렇게 길동 둔촌 볼 건데 한번 보면은 제가 싫어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 싫어한다 그랬죠. 더 싫어하는데 이 동네예요. 암사 유적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동네 좋아해요. 이런데 여기 둔촌 주공 아파트 때문에 겁나 좋아요. 이쪽 포커스를 제가 많이 맞출 거예요. 이쪽 포커스 중에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이런 데는 포커스 맞출 거예요. 먼저 천호생활권 한번 볼까요? 천호성내 지역생활권. 뭐 천호역하고 길동역 있는 여기 천호역하고 있는 데니까 강동역하고 있는 데니까 그쪽 포커스 맞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천호대로변의 중심성 강화, 맞춤형 지역정비, 관리 유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천호대로변 쪽에서는 그래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고층이 많다. 근데 그 이면에는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중심성 강화하고 맞춤형 지역정비를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세권의 상권별로 경량화 강화시키겠다. 이게 두 가지 필수적이에요. 나머지는 되게 많아요. 침수지역. 여기 아시세요? 하여튼 비만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유명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되고, 그 다음에 선사문화 유적 자리 같은 경우는 개발 안 하기도 유명하니까 포커스 맞춰주면 되고요. 이게 천호대로예요. 천호대로만 딱 집어넣고 그 위에는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가 뒤에 편에 딱 규칙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부터 다 뒤가. 그러니까 이게 개발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얘 때문에 얘가 개발됐으니까 이 뒷변에는 흐지부지해도 여기 뭐가 많아요. 땅값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 주면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동시에 뭐도 올라가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땅값만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이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호대로변을 갖다가 상업 업무 복합 기능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강동구 차원의 개발 현황, 전략적 기능 배분, 연계도를 고려하여 천호대로변의 경쟁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천호길동 상해 강해를 연계해서 상업 업무 복합 기능을 만들겠다는 것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호역 사거리 일대를 상업 업무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천호동의 활발한 보행 활동을 고려한 가로 중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천호역 있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천호시장 있죠. 예. 이 천호역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 라인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옛날에 사창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열악한 거예요. 예. 근데 사창가가 사라졌다 그랬는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개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해피는 거기다 뭐도 붙어 있어요? 시장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런 데 개발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천호 성내 재축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의 해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존치관리구로 전환하여 존치지역 관리 지침으로 맞춤형 지역 정비 유도할 건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는? 존치구역 지대 되면 소규모 정비 사업밖에 못해요. 대규모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머져 있는 거죠. 이런 동네 다 나머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열악한 거예요. 계속 열악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로 서울시가 한 번쯤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해제된 지역,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은 뭐 한다? 다시는 개발 안 한다. 추세가. 그 다음에 여기 입지 여건을 고려한 역세권 상권별 경쟁력 강화 그래서 양재대로변. 그래서 이게 양재대로변이니까 천호대로에서 이렇게 라인 쪽으로 가는 거. 이쪽이 양재대로니까 이쪽까지 뭐 한다? 다 상업 업무 기능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동역 있는 쪽으로 저 구분다리 있는 쪽까지도 끌고 가겠다. 이쪽 지역에 갔다가 지구단위 구역 재정비해가지고 섬에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여기다 양재도로 역세권 해가지고 섬에 구분다리역, 길동역 이쪽 주변을 갖다가 상업적으로 주구 섬에 합해 개발하고 뭐 하겠다? 글쎄요. 너 강동구는요 같은 강남권으로 보지 마세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여기는 이 동네뿐이에요. 요즘 말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뭐 이부망천 얘기했다가 뭐 거의 뭐 난리 났어요.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은 인천으로 간다 그래서 인천 지역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요즘 말하는 이부망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 조종학교 강의할 때도 그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 했잖아요. 제가 인천으로 갈래 부천으로 갈래 하면 저는 무조건 부천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옛날 강의 때 그랬어요. 네. 심리가 그런 거 심리가요. 네. 저기 제가 인천 얘기를 했잖아요. 인천은 뭐라고요? 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뜰이 많잖아요. 그 개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거예요. 그렇죠? 부천 한번 볼까요? 부천은 개발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인천 없어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개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죠. 인천은요. 여기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개발하니까 반대가 많아.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어. 빈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 그러다가 인천공항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송도를 메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송도를 메꾸, 바다 메꿔가지고 도시 만들고요. 청라 뭐예요? 네?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옛날에. 난지도 없고 옮겨온 게 청라예요. 쓰레기 매립지 싹 메꿔가지고 뭐예요? 도시 올려버린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왜? 땅이 많으니까. 원래 그러면 원래 가요. 그래도 아직도 개발할 땅이 또 있어요. 인천은. 그러니까 인천은 뭐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안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인천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인천에 아직도 뭐 저기 하다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지 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천 강의할 때도 뭐라 하냐면 인천 계양창도시 아니면 어디? 만안 중공아파트.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 만안동 맞죠? 그 만안 중공아파트가 1단지부터 시작해 엄청 크잖아요. 그 세대수 다 따지잖아요. 아파트 단지 중에 우리나라 최고예요. 예. 네. 아 만수주공차. 만수주공 다 따지잖아요. 만수주공 다 합쳐버리면요 몇 세대인지 아세요? 예? 네? 거의 2만 세대 가까워요. 그거 개발해봐요. 4만 세대, 5만 세대 나와요, 진짜. 그럼 5만 세대 다 오는 거죠, 그냥 거기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도시 재개발에 가는데 신도시급으로 들어오는 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도 강의할 때도 뭐냐면 신길 그 뉴타운 지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거기 개발되면 다 뭐예요? 하나의 신도시가 생기는 거야.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개발해도 안 되죠. 뭐예요? 한 3만, 4만 세대, 최소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 생기는 게 만수중공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이 18,000세대거든, 다 합쳐버리면. 그리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1단지, 2단지는 다 5층짜리예요. 그럼 여기 용적률도 무지하게 많이 남거든요. 저 봐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재건축 생각지도 않아요. 네. 그냥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면은요. 거기 대박 치는 자리예요. 하면 대박 치는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루원시티라든지 이런 게 개발돼가지고 거기에 값이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그래야지만 뭐 한다? 그때 가서 움직일 거예요. 그때 가서. 암사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암사 이렇게 아리수 정수센터 이런 거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정수기 다 있죠? 네. 제가 원래 정수기 물 먹지 말라고 설 파는 사람 중에 저거거든요. 네. 정수기는요, 역삼사 정수기 말고요. 역삼사 정수기가 정식 명칭하면 멤브레인 필터예요. 멤브레인 필터요. 예.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갖다가요. 그걸 갖다가 그 압력으로다가 그걸 물을 내보내야지만 그게 그 미세한 구멍이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보존액을 갖다 놓지 않으면요, 그게 구멍이 메꿔져요. 필터에 구멍이 메꿔진다고요. 그럼 물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 보존액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간 보존액이 강산성이에요. 금속도 부식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보존액이 빠지려면 4시간 정도 물을 틀어야 보존액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잔류 산성은 남아져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제가 20대들 요즘 청년들, 20대 청소년들 중에서 10대 후반이나 20대들 초반 정도 되는 애들이 그렇게 병원에 자주 다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정수기 물 먹고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부터 정수기는요. 증류수예요. 증류수. 그 안에 있는요. 유기질, 무기질이 하나도 없는 물이라고요. 여러분들 물속에 차라리 그냥 아리수 끓여 드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물 안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정수기 물 안 먹어서 그래요. 저희 집도 물 사다 먹거든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도 안 먹어요. 하루에 아마 물 요만 종이컵을 하나 먹을까 말까 할 거예요, 제가. 안 먹어요. 식당 가면 더 안 먹어요. 근데 식당 가서 왜 물 끓여주는 물 있죠? 벌컥벌컥 마시고 오죠. 직수 정수기라고요. 중공 필터막, 중공막 필터라는 거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중공막 필터 있는 정수기 쓰시는 게 나아요. 그걸 직수 정수기라고 부르거든요. 수도꼭지에다 바로 달아 쓰는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가 최고 좋은 정수기예요. 심심하시면요. 요쪽 요 밑에 내려가서 저 골목 하나 두 번째 골목 있죠. 이면도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가서 좌회전 하잖아요. 쭉 들어가면 50m만 들어가면 좌쪽에 상가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1층에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웅진코웨이 대책위원회 있어요. 예, 거기 가가지고 아마 웅진코웨이 아마 그 이때까지 이 병 걸린 사람들 이런 거 다 거기 들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걸요. 쓰지 마세요 정수기. 제가 아마 이 청원아이스하고 웅진코웨이는요 저한테 아마 거의 돌뿌리 던질지도 모르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국민 건강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웅진코웨이하고요. 웅진코웨이하고 청원아이스는요.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 감사패를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아무리 해도 뭐요? 낫지 않는 병을 만들어 주거든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이 중류수를 먹게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거기 웅진코웨이 대책위원회 가면요, 20대 초반 여성들 있죠? 폐경원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폐경원에가 20대 초반에 폐경 왔다고요. 호르몬 불균형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수 경향이거든요. 중류수 계속 먹어서 봐요. 10몇 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각해가지고 집에 가면 정수기 없어야겠다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진짜로. 이거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대우전자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대우전자가 정수기 필터를 갖다 생산하려고 했는데 멤브레인 정수기 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연구했던 게 대우전자예요. 대우전자도 원래 정수기 있거든요. 이거 제가 어디서 찾아냈냐면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찾아내는 거. 그 특허 있잖아요. 특허 관련 있는 그 자료 찾으면 다 나와요. 여기는 암사동이잖아요. 암사동.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로 잠깐만. 여기 암사 신사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에서 종합적 체계적 관리하겠다. 유네스코에 등재된대요. 시킨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게임 오버예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순간에 개발 안 됩니다. 여기는 암사역 선사 유적지가 뭐 저기 암사 시장의 특성, 암사 열대 보행가로 다 이쪽이 이제 뭐 보세요. 개발하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암사 유적지거든요. 전시관 있고 암사 유적지 이게 딱 있는데 이들 지역을 갖다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암사 종합시장이 있고 뭐예요? 암사역이 있는 상태로 주거지잖아요. 얘는 절대 개발 못합니다. 역사 문화가 있으면요. 모든 자료는요. 4층 이상 못 져요. 아무리 상업적이어도. 이걸 하면 잘 모르고 가시고요. 이건 무조건 개발 안 돼요. 주거 단계라도. 근데 제가 이걸 왜 꺼내왔을까요? 암사동의 취락지구전,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암사동의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하겠다 쭉 나오는데 여기가 암사 유적지에다가 여기 선사인 마을에다가 양지마을, 서원마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암사 유적지에다가 주변 지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을이잖아요.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이거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뒤에 드론이 활성화되면요. 이런 자리가 뜨는 거예요, 그냥. 지금 평당 50만 원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0년 뒤에 얼마짜리? 1억 가는 거예요. 왜?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 드론 착륙, 이착륙 할 수 있는 장소 구할 수 있어, 없어요? 못 구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다가 한 100평, 150평 갖고 있어. 그럼 드론 이착륙 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붙어요? 돈 있는 사람이 팔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부를 때 얼마 부르면 돼요? 1억 이상 주셔야죠. 그래도 걔들은 돈 많으니까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요. 이게 전부 다 4차 산업이 가고 미래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지형도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요. 제가 좋아서 꺼내놓은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서울만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어느 회장님이 여기 들어가서 집 주는 바람에 이 동네가 떴다고요. 다른 집은 다 2층까지밖에 못 짓게 했는데 그 회장님만 집을 3층으로 줬어요. 그것도 높이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주 대박 쳤죠. 그 옆집이 햇빛이 좀 가려가지고 그게 데모난 거예요. 서원마을이에요. SK인가 어딘가. SK 아닌데? 어디 중공업인데? 중공업인데? 어디지? 거기 회장님이 저기 들어가서 사세요. 그래서 이 동네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뛰었으면 가는 길에 있는 이 동네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집이 있는 터에다가 옆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옆에 막 200평, 300평 막 그 전이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왜? 그런 땅이 제일 좋은 땅이죠. 대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집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주차장으로 쓰면 되죠. 드론 주차장으로. 거기 뭐 300평 되면은 드론 한 3대 내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강의했지만 뭐냐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드론 타고 서면 20분, 30분 안에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뜬다. 네. 무조건 뜰. 찾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죠. 암사지구역. 70년대 암사동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했대요. 뭐 암사동 유적을 개발한 건 얼마 안 돼요. 일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다해서 생태공원 만들고 유적지 만들고 요거만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암사시장하고 암사동 유적 역사문화 특성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근리생활 중심지로 가져가더라도 뭐 하겠다? 역사문화 쇼핑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내선 암사역, 구리 암사역, 별내선 복선전철 예정지거든.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죠? 여기다가 쇼핑 통한 뭐 중심지 만들어놔도 뭐 하겠다? 역사문화 미관지로 지정 다 돼 있거든. 이 동네가 다. 그러니까 준주거로 만들지, 상업적으로 만들지. 높이는 저기 층수는 몇 층? 4층까지밖에. 예. 그다음에 뭐요? 디자인 잘 해놔야지 뭐 얼마? 6층까지. 이게 한계예요. 이런 거 나와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기 좋죠. 다 저층이니까 살기 좋잖아요. 우리 사람들 희한하죠? 프랑스 파리 가면은 되게 멋있대요. 그 우리나라 오면은 프랑스 파리는 전부 다 5층 이상 못 짓거든요. 중심지만 빼고는 5층 이상 못 져요. 프랑스에 파리 가면 전부 다 용적률이 450, 500%짜리가 다 있고요. 중심지 가면은 다 5층짜리 아파트가 쫙 있고요. 주차 절대 할 수 없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어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타고 다니나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예. 프랑스는 유명하잖아요. 양복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예. 주차할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그런 데 가서 다니면은 다 옛날 그 근대 역사적인 그 문화 이게 다 그 양식으로 돼 있고 다 그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5층짜리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디자인과 그런 건축 양식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집시다 딱 해가지고 목마를 또 언덕처럼 만들어 봅시다 딱 했더니 뭐라 했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20층 이상 올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사업 시행할 때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다음에 여기는 길동역, 지역생활권역, 천호길동. 이게 먼저, 둔촌까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여기는 길동 사거리, 그 다음에, 양재대로 9호선 신설, 역세권 체계적 관리, 그 다음에 길동 사거리, 역세권에 대한 이런 거,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줄 거예요. 몇 개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길동 사거리 및 역세권에 가는 거 보면은, 길동역이, 길동 사거리예요. 길동역. 여기는, 앞에 보시면은 천호역에서 이쪽으로 오나 여기서 구성 가능한 별로 이렇게 멀지는 않은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은 길동역이. 그래서 길동역 주변에 길동사거리하고 같이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길동사거리, 길동역 주변에 중심지 기능. 그래서 천호역에서 그 천호대로 해서 끌고 나와서 여기를 길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양재대로잖아요. 이쪽으로 상업적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길동사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사거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갖다 개발하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용도 지역을 종상에 시켜줘서. 현재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 상업지역 아니에요?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아니라고요. 여기를 상업지역을 늘렸던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둔촌 주공아파트 때문에 그래요. 둔촌 주공아파트가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상업지역 늘려줘야 돼요. 둔촌 주공아파트 다 개발돼가지고 들어가면 몇 세대요? 11,000세대. 그럼 당연히 상업지역 늘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보훈병원역을 늘려주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다 그린벨트거든요. 여기 다 그린벨트예요. 취락지구 몇 개 있고요. 하나 있고 다 그린벨트예요.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그린벨트 해제도 어렵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당장 못하니까 뭐한다? 저쪽으로 더 포커스 맞춰놓은 거예요. 그때는 맞춰놓은 거지 다른 것도 없어요. 여 둔촌동역 같은 경우는 있어도 뭐예요? 여기 다 뭐예요? 다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정비계획 세울 때 이거를 둔촌역 해가지고 여기다가 상업적으로 만들려고 정비계획을 안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다?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9호선 신설 때는 보훈병원 일대의 장기적 활용, 그 다음에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보훈병원 등은 의료, 제약시설, 자연환경, 신설, 역세권의 입지 특성을 위한 유동인구 고려, 지역경제 및 건강복지, 문화체육, 활성화, 도모 이런 것 때문에 세부 개발 계획을 구상 시 현행 법제도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지원구의 해제 등 여기 개발지원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등 그 다음에 보훈병원 일대의 장기적 활용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을 강동경희대 병원과 연계 메디컬 헬스케어 클러스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능화에서 복합시설 조성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이 자리를 이렇게 이 자리를 뭐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렇게 요거 도로고 이쪽 라인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요 둔촌 이쪽 가도 그린벨트고 다 뭐예요? 해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2014년도에 저때 강의 들었으면요 그때 들어갔으면 대박 쳤어요. 왜냐면 여기 보훈병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쪽에 나오면 이게 취락지구거든요. 조그맣게 취락지구 돼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1,000만 원에서 1,200 가요. 써요. 근데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3,000 넘어요. 그게 뭐냐면은 착공 들어가고 나서 한참 개발하잖아요. 아 그러고 서울 도시개발공단에 제가 강의하고 나가지고 배운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니 저한테 서울 도시개발에 강의 듣는 사람하고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 따지면 최소 3,00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안 가본 사람 있겠어요? 3,000명 중에서 10%만 가도 5%만 가도 150명이고요. 그렇죠? 3%만 가도 100명인데 100명이 가가지고 여기 살까요? 그래서 비웃기 어려봐요. 가격 올려놓죠. 저는 말로만 해도 올려놓고 실제 가격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못 들어가면 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예, 요 자리. 예. 상가로다가 취해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까 양재대로 일대 배후주거 지역.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다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은 이쪽에 이제 둔촌 주공이 있는데 여기가 둔촌 주공이에요. 둔촌 주공. 그러니까 이쪽 앞에 있죠? 개발 지역인데 여기 개발 지역에 써 있는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 습지. 습지 개발해야 안 해요. 서울시는요 습지 겁나 좋아해요. 물만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보존이에요. 개발 안 해요. 그러면 둔촌 주공 아파트가 딱 있어요. 여기 둔촌 주공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섹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눠서 남북으로 나눠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둔촌 주공 아파트 치면요 가운데를 딱 나눠요. 예? 가운데를 딱 나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그린벨트 해제예요. 여기는 가져갈 거예요. 그냥 존속할 거예요. 예, 여기 늪지대거든요. 습지. 뒤에 가면 또
뒤에 가면 그림 나오니까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양재도로는 상업 업무 수요를 고려해서 블록 단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들 자리예요. 이들 자리 이쪽에. 그 왜냐면은 길동역 구분다리역 양재도로 역세권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 추진 검토하겠다. 그래서 상업 업무 기능을 중심에 체계적 정비만을 마련하겠다. 이게 또 되고요. 그래서 상업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급격한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양재대로 113길 편 2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소규모 업무 기능 도입 등 중심 관리, 가로 경관 관리를 하겠다. 나오는 게 네, 뒷편 관리요. 쭉. 근데 요거 나오면서 요만치면 뭐 하겠다? 아까 그림처럼 요건 상업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 역세권을 복합개발 유도하겠다.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세활 지원 시설을 가져가겠다. 왜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뭐 한다?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기본적으로. 야, 여러분들 11,000세대에다가 2.5명 곱하면 몇 명이에요? 최소 3명 곱할까요? 어차피 평수도 넓은 것도 있으니까 한 3 곱해봐요. 11,000세대에다가 3 곱하면 몇 명이에요? 34,000명. 그러니까 33,000명이 어지간한 도시예요. 도시가 하나 들어오면 상업지 그반지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요. 그게 도시계획이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도시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양재대로잖아요. 대로. 천호대로, 양재대로. 천호대로와 양재대로가 머물러 있는 게 어디다? 길동 사거리. 여러분들 대로하고 대로는 뭐다? 교통 결절점. 거기다 역세권이 껴있어. 그건 당연히 상업지역. 이거는요 도시관리 계획 늘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용도지역 관리지침,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지침사는 늘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일자산. 산 이름이 일자산이에요. 여기 산. 보건병원 우리 오늘 높은 게 있고 일자산이에요. 일자산이 쫙 있잖아요. 이게 라인이. 산등성이 쭉 있잖아요. 이거 일자산 라인이라래요. 이들 라인은 뭐 하겠다? 그린벨트.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죠. 그래놓고 나서 여기만 보건병원 일대만 의료건강 네트워크 조성 거점 해가지고 이렇게만 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거는 체계적으로 역세권 범위 내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역세권 범위 내에서 요거예요. 근데 그림을 잘못 그려놨어. 얘가 이만큼 옮겨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얘가 둔천 주공아파트예요. 가운데 딱 나누면 이리로 가죠. 그쵸? 가운데 딱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습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래는 그린벨트 해제 안 되고 요거만 해제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요거 모양이 습지예요. 습지는 절대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라 했어요? 둔천동에 있는 생태, 경관, 보전지역, 둔천 습지가 있더라. 그래서 생태환경 보전지역이다.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목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 교육이래, 교육. 그럼 보존이잖아요. 해제된다,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제될 수 있는 소지는 뭐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여기 조금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여기 칠학지구예요. 이 라인 따라서 이거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요 칠학지구예요. 제가 아까는 요 칠학지구가 2014년대 강의할 때만 해도 800, 1000만 원대 갔던 것들이 지금 3,000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시가와 인접 개발 제한 구역의 체계적 관리. 그래서 둔천 생태 경관 보전지역 도시 농업관련 보전 관리하겠다 나오고요. 노인병원 일대는 노약자, 아동, 청소년 함께 어울리는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난개발 투기 방지도 엄격한 검토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써 있어요 이렇게. 개발 제한 해제 검토하겠다. 해제를 엄격한 검토에 따라서 다양한 도시계획적 검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병원과 연계한 의료연구 복합적 기능의 도입 여건을 검토하겠다. 그럼 잘 보세요. 일로 틀까요? 일로 틀까요? 아니, 의료 특구를 일로 갈까요? 일로 틀까요? 보건병원을 놓고 이 우로 갈까요? 아니면 이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올 소지가 커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크게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거지역이 큰 게 들어오면은 그 옆에 뭐도 들어온다?
산업단지 들어오더라. 산업단지 큰 거 들어오면 그 옆에 뭐 한다? 역세권 개발하고 주거지 들어오더라. 이게 기본 이게 도시계획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해제를 하면 이들 지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잘 보세요. 화해마을 및 보훈병원 인근 낮에를 활용한 1자산 이용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그게 어디예요? 이 위에요. 여기요. 여기 위거든요. 화해마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뭐 한다?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발인데 이쪽으로 얘기해놓고 그러면 얘는 어디예요? 미치죠 당연히. 이쪽에 얘기해놓고 이쪽으로 개발해요? 아, 이쪽에 개발할까요?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고 뭐 한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미치죠 당연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 주세요. 다음 주는 이게 좀 80페이지가 좀 넘는데 거의 9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한 50페이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 3시간 충분히 해요. 왜냐면은 구마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할 때 지역생활권은 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니까 다음 주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무리를 해서 그런지 오른쪽 눈이 지금 거의 거의 멘붕 상태예요. 지금 엄청나게 좀 아파가지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감기 온 거는 그렇게 안 나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그 고덕지구, 고덕생활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머지까지 해서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22, 23, 24 남은 건데 3개 남았는데 전부 다 이제 보시면 알지만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예요. 서초구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있는데 이거요. 이게 서초 반포 이쪽에 아파트 지구인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네.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글씨 좀 하나잖아요. 안 보여요. 정리해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핵심이에요, 핵심. 반포 아파트 지구, 서초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갈 때 통합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해야 돼요. 주민 설명할 때 내용이에요. 이게 왜 지금 꺼내놨냐면요. 이거 되면요. 앞으로 반포 잠원지구, 그 다음에 어디? 압구정지구, 그 다음에 어디요? 여의도지구. 앞으로 아파트 지구 전부 다 이 포지션에 다 갈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좀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